깨진 꿈의 조각을 지워가려. 다짜고짜 세림 PD님, 그거 알아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산길에서 마을 친구들과 남은 도시락을 먹었었어요. 그리고 겨울철 난로 위에 도시락을 올려놓고 따뜻한 도시락을 먹기도 했고요. 또 여름방학 되면 잔디씨를 구격 편지 봉투의 반 이상을 받아가야 하는 과제가 있었고요. 또 겨울 난로를 떼기 위해서 장작과 갈탄을 주번이 받아왔었어요. 그리고 장작이 쌓여있는 창고에서 몰래 한두 장씩 장작을 가져오면 당일 주번의 인기는 짱이었죠. 나 때는 말이야. 안녕하세요. 네, 싱그러운 봄날. 네, 박미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세림 PD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선생님 왜 반말로 하신다면서 반말로 안 하셨어요? 차마 우리 청취자분들이 계시는데 네. 반말로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다짜고짜 세림 PD님을 불렀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하면은 네. 반말로 했어야 됐는데. 그런가요? 네. 그러면 제가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기이한 이야기들, 기이한 네, 혹시 여기서 좀 공감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공감이 하나도 네. 안 돼요. 공감이 하나도 안 되는데. 하나도 안 됩니까? 네. 자, 그래도 요거는 내가 조금 네. 뭐 검정 고무신에서 본 것 같다. 그런 거 하나라도 있지 않을까요? 다 검정 고무신에서 본 것 같아요. 검정 고무신. 되게 좋아하는. 다 검정 고무신에서 봤던 그런 이야기인가요? 네. 네. 저는 실제로 제가 겪었던 당사자입니다. 네.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다 초등학교 때의 이야기예요. 중학교 때. 중학교 때는 제가 네. 시골 마을에 살다가 네. 학교가 읍에밖에 없어서 읍으로 나와서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뭐 오면서 산에서 뭐 밥을 먹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또 겨울철에 네. 겨울에 도시락을 올려놓기도 했었어요. 이때는 약간 보온 도시락이 나와서 네. 이때는 그래도 그렇게 이게 좀 일상적인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름방학 때 되면 잔디씨를 구격봉투에 반 이상 받아가야 하는 과제. 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잔디를 보급하기 위해 했던 그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공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는 네. 사람들에게 주어진 과제였을 것 같아요. 제 추측에. 네. 그렇군요. 네, 이해가 안 되죠.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그때는 잔디나 이런 것들이 지금이야 뭐 예를 들어 잔디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급화되어 있긴 했지만 네. 그때는 뭐 산에 나무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거를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내는 과정이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요? 제 추측입니다. 추측이군요. 추측이에요. 네. 그래서 여튼 잔디씨가 굉장히 네. 작은 거 아시죠? 그죠. 깨보다 작은 거 아시죠? 그거는 참깨보다 작아요. 그러면 네. 그거를 걔를 하나하나 훑어서 네. 네. 여튼 여름방학 과제로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곤충 채집 이런 건 아시죠? 알죠. 네. 곤충 채집 플러스 식물 채집 플러스 잔디씨. 네. 우와. 그리고 신기하네요. 이제 겨울에 난로를 떼기 위해서 이제 장작과 갈탄을 주번이 이제 받아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당일날 좀 장작을 다른 교실은 뭐 5개씩 줬는데 우리 교실은 한 7개 가져왔다. 그 영웅이 되는 거죠. 오. 와. 자, 이거는 검정 고무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직접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네. 참,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일이 있었는데 참 세월이 많이 변했어요. 그죠? 네. 바뀌었어요. 많이 변했죠. 변하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네. 네. 뭐
바뀌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좀 긍정적인 평가죠, 그렇죠? 네. 뭐 머물러 있지 않고 물도 고여 있으면 썩게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고여 있지 않고 뭔가 계속 변화된다라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제 변화돼야 되는데 그러면 다양한 각도에서의 변화가 네. 지금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네, 한번 오늘 좀 그런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나 때는 말이야라는 네, 실화를 바탕으로 네, 재구성하였습니다. 네. 지금 계속 놀라움을 감추지 않는 것 같은데요, 세림 PD님. 네, 요즘에는 네. 저도 잘 모르는데 요즘에는 책도 종이책 안 쓰고 이제 맞아요. 태블릿 PC 이런 거 쓴대요. 네. 많이 변했죠. 저는 옛날에 태어나길 잘한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왜요? 태블릿 PC를 저는 조금 오랫동안 보면은 약간 좀 어지럽고 토할 것 같거든요. 정말. 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어떤 뭐 메모를 하거나 이럴 때 요즘에는 왜 메모장 같은 거 있잖아요. 휴대폰에. 네, 맞아요. 저는 그거를 사용을 안 해요. 저는 제가 직접 눈이 보이는 종이에? 제 지금 거리에 뭔가가 있어야 해서 보여야 돼요. 근데 또 그게 더 편한 것 같기도 해요. 편하기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실행할 때 그게 더 효과가 높은 것 같아요. 저는.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 그건 좀 공감이 되네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오프닝에서 나 때는 말이야라는 좀 이야기를 갖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지금 주어진 1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할까? 어떤 이야기를 할까? 당연히 저희 방송은 좀 장애인의 인식 개선을 위한 방송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범주에서는 벗어나지 않는 방송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들은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고 어떤 현재에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는 네, 이제 그런 오늘도 또 어김없이 그런 시간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냥 먼저 제가 떠오른 생각이 정상화. 이제 과거에 장애인분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했을 때 정상화해야 된다, 사회 통합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도 일각에서는 좀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정상화라고 하면은 또 사회 통합이라고 하면은 뭐 정상, 비정상 저희가 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뭐 빗대어서 뭐 장애인, 뭐 비장애인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상화. 그러니까 정상화라고 하면은 어쨌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고의 상태를 의미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정상화라고 하면 최고의 상태. 최고의 상태? 네. 한번 좀 고민을 한번 해보고요. 또 사회 통합. 사회 통합하면은 좀 하나로 합치는 일이라는 그런 좀 의미가 있죠. 사전적인 의미가 있죠. 그렇다고 하면은 과거에 현재에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정상화라는 말과 사회 통합은 아직도 그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말들을 많이 썼어요. 뭐 장애인을 정상화시켜서 왜 사회 일원의 사회 구성원으로 우리가 함께 가야 한다라는 그런 사전적 의미들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뭐 이제 사회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을까? 네. 뭐 제가 아주 오래전에 초등학교 시절에 이 상황이 많이 바뀌었듯이 지금 세림 PD님이 전혀 이해를 못하고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검정고무신에 서서 봤던 그런 뭐 만화의 한 장면으로 지금 계속 그게 떠오를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장애인을 바라보는 또 장애인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살아갈 때 어떤 상황인지 한번 좀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공부의 의미로 조금 한번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과거에는 장애인을 정상화시켜 사회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이 네, 정상화의 의미였어요. 정상화 시킨다는 건 무슨 그러니까 의미로? 어쨌든 최고의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장애가 있는 분들을 최고의 상태로 만들어서 사회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자립을 통해서 재활을 통해서 할 수 있어.
저 사람도 했는데 너는 왜 못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라는 이런 시선으로 못하면 뭐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장애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많은 제한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다양한 의료적인 지원과 또 재활을 통해서 그래도 현재의 상태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태가 그 나의 지금 현재의 상태가 과거보다는 좋아졌다고 했을 때 네네. 좋아졌다고 했을 때 그때 사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과거에 그랬다는 그쵸, 과거의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그리고 과거는 개인의 몫이었어요. 개인의 몫. 장애인이 된 것도 개인의 몫. 또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몸이 불편해서 어디를 갈 수 없는 것도 그것도 개인의 몫, 가족의 몫. 왜냐면 차 있으면 갈 수 있는데 너네는 차가 없잖아. 그리고 계단 없는 집에서 살 수 있으면 되는데 지금 계단 있는 집에서 살고 있잖아.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턱이 없는 곳에서 산다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턱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잖아라는 개인의 몫이었던 거죠. 과거에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동권에 대한 보장이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네. 다닐 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네, 다닐 수가 없는 거죠. 뭐 물리적인 환경도 그렇고, 네, 물리적인 환경이 이분들이 아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이동할 수도 없는 거죠. 이동이 안 되니까 그 다음 문제가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학교를 갈 수가 없으니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네, 권리도 박탈된 거죠. 네. 근데 교육을 받을 수 없으니까 고용도 안 돼요. 네. 고용이 안 되니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사회생활을 할 수 없으니 이제 이거는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적인 의미로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수입이 발생이 안 돼요. 수입이 발생이 안 되다 보니 어쨌든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할 가족을 꾸리지 못하는 꾸릴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과적으로는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 사회 구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나이 때 이제 뭐 발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쵸. 이동권도 보장도 안 되고 네. 처음부터 이렇게 막혀버리는 거죠. 셈이네요. 네, 큰 벽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어떻게 되냐? 장애인 하면 무능한 사람. 네, 무능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네. 아이고 뭐를 하겠어, 어떻게 하겠어, 아이고 장애인인데 저런 걸 어떻게 라는 그런 시선들. 이제 과거의 모습이에요. 네. 네, 과거의 모습. 그러면 과거의 모습에서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조금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네. 네, 아까 이동권이 보장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학교를 갈 수 없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학교를 당연히 갈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의 그 어쨌든 의무적인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거기까지만 놓고 볼게요. 네. 네, 교육권이 박탈이 된 거죠. 네. 네. 여기 지금 3단계 이제 지금 좀 쉽게 얘기를 해서 뭐 이동권 보장이 안 되고 학교를 갈 수가 없고 또 그 교육권이 박탈이 됐어요. 이 세 가지만 놓고 봤을 때도 어때요? 드는 생각이 어떠세요, 세림 PD님? 드는 생각이? 이 세 가지만 놓고 봤을 때도 네. 그냥 아예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처음부터 뭔가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아예 막혀버린 맞아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3단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동권 보장이 안 되는 1단계에서부터 이게 너무 답답하고 네네. 막혀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맞아요. 할 수 없게 족쇄를 채워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이동권이 보장이 되었나요? 아니요. 뭐 단정지어서 아니요라고 하기에는 조금 약간 좀 그런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아예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예전보단 그쵸. 나아졌지만 나아졌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수치를 놓고 봤을 때 과거가 10이었다. 이동권 보장이 전혀 안 됐다. 10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를
그냥 세림 PD님의 개인적인 견해로 제 견해로 네. 30 너무 많을까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동권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1단계에서부터 너무 이게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지금 제가 방송을 하다 이렇게 손을 흔들었거든요. 네. 저기 세림 PD님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아니요, 어? 혜수 PD님이. 전 여기 있는데. 혜수 PD님이 지나가서 제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네.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동권 보장이 잘 되고 있냐? 네. 잘 되고 있다. OX. X. 네. 맞죠? 아니 이거는 이제 세림 PD님의 생각. 아, 이거 네. 제 생각이에요? 네. 전 X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네, 저도 X. 그래도 다행히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서 뭐 여기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다거나 개인적인 그 사적인 일을 뭐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분들도 많이 뵙긴 했어요. 그것도 그리고 그쵸. 저번에 말씀하셨던 그 상가에 그쵸. 경사로 설치라든지 네, 이런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게 맞아요. 좀 미비할 수도 있고 그게 더디 갈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게 그럴 수 있다라고 그게 저희가 인정하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동안 그렇게 박달을 당해 왔기 때문에 이런 속도는 조금 더 빨리 가도 된다. 그쵸? 저도 그렇게 그쵸? 생각해요. 오프닝 멘트에서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산길에서 마을 친구가 남은 도시락을 먹었다? 에서 지금 세림 PD님은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저런 이야기를 할까라고 했어요. 근데 과거에 이동권 보장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지금 세림 PD님의 반응은 아니요 어떻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시대적 흐름과 네. 이 속도를 본다라고 하면 되게 비유를 찰떡으로 그쵸?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동권 보장이 안 되면 아주 주저없이 X를 하셨어요. 네.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쵸. 네. 그리고 자, 그 다음 저희가 좀 약간 씁쓸하긴 하지만 2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학교를 갈 수 없음. 요 부분 아무래도 이제 의무 교육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요거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작년에 저희가 안내 중학교에 네. 송성민 선생님이신가? 네. 특수교사 선생님을 모시고 저희가 방송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방송을 하게 된 계기가 학교에 입학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어쨌든 학교의 상황도 그렇고 물리적인 상황도 그렇고 또 아이의 현재 그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건강 문제라든지 이동권 문제라든지 하여튼 이런 다양한 부분 때문에 학교에 갈 수 없었는데 여튼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어쨌든 지역사회 안에 학교도 포함이 되긴 하지만 지역 주민들 그리고 학교 또 뭐 다양한 그 교육 현장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그 학생을 학교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서 결국은 그 특수 학급의 교실을 그 학생에게 맞게 네. 리모델링을 했고요. 아. 그래서 학생이 교육권에 박탈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이 공교육을 통해서 학교 생활을 하는 그런 사례를 갖고 그때 안내중학교 그 송상민 선생님하고 1시간 동안 저희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지나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근데 이제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좀 되게 고민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는 하시긴 했어요. 네. 근데 결론은 결과적인 부분으로는 그 학생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네. 또 또래 친구들과 같이 뭐 공을 차면서 다양한 뭐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참여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또래 아이들과 같은 공간에서 있다라는 것 자체는 어쨌든 그 학교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해줬던 다양한 지역사회 주민들과 그 교육 관계자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갈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네.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추측인 거고, 네. 그래도 학교를 갈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겠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도 이렇게 학교 측의 학교 측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은 참 저희가 이 속도도 조금 더 빨리 내야 되겠다. 네. 그래서
교육권에 박탈을 당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모습으로라도 학교로 가서 교육을 통해서 그런 당연한 권리를 우리가 또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네, 좀 그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뭐 고용의 문제라든지 맞아요. 또 뭐 사회생활의 문제라든지 또 다른 뭐 수입의 문제라든지 또 가정을 꾸려서 결혼을 뭐 하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다음 뭐 해결이 되든 해결이 안 되든 이거는 이제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결혼을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요즘에 뭐 결혼을 못 하는 게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결혼을 해도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세대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네. 여튼 1단계에서조차도 이게 지금 보면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과거의 모습에서 다른 부분에 대해 다른 문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빨리 받아들이고 그거를 습득해서 일상생활에 적용을 해서 하는데 장애인에 관련된 이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사회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속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느린 것을 네. 느리다는 것을 지금 좀 체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문제를 무능한 사람하고 인식하고 있는 이 장애인의 문제를 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네. 이거는 주변 환경이 어떻게 조성되느냐에 따라서 또 활동과 참여의 범위가 달라지기도 하고 네. 또 그로 인해서 사회적 환경의 장벽이 제거되면서 이게 이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현재는 장애인을 배제시키는 사회 자체를 변화시키는 게 현재의 모습이에요. 네. 장애인을 배제시키는 사회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 네. 이제 지금 보면은 아까 이제 물리적인 상황에서의 뭐 저희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는 하지만 계단을 뭐 경사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이것도 보면 사회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네. 네. 저상버스도 네, 저상버스도 해당하겠죠. 그렇고 또 배제시키는 사회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 보면은 뭐 점자 블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맞아요. 되게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장애인을 배제시키는 사회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 뭐가 있을까요? 저는 탈시설도 그쵸. 그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네, 맞아요. 뭐 엘리베이터 설치도 네, 거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네, 엘리베이터 설치도 그렇고 또 뭐 있을까요? 사람들의 비장애인들의 인식. 맞아요. 네, 인식. 인식. 그래서 뭐 인식 개선 저희가 계속 이게 반복되는 이야기는 하지만 인식 개선을 위해서 뭐 다양한 기관에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하기도 해요. 하기도 하는데 뭐 1년에 1회 맞아요. 의무 교육으로 지정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과연 1년에 1회 교육을 통해서 이게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이게 현실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현실에 반영이 되지 않고 그냥 교육으로 멈춘다고 하면은 이거는 의미 없는 교육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장애인을 배제시키는 사회 자체의 문제이기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연중 행사로서 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저도 그렇거든요. 연중 행사, 저의 연중 행사 생일이거든요. 근데 작년에 제 생일날 뭘 먹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1년에 한 번이라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생각 안 나요. 그쵸? 네. 이게 1년에 한 번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특별한 어떤 없어요. 이벤트를 제외하고는 네, 제가 평생에 한 번인 뭔가 네. 하나는 기억이 나요. 뭐죠? 결혼 날짜는 기억이 나요. 이렇게 다행이다. 정말 인생 일생 일대의 특별한 무언가는 기억은 하곤 하지만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어떤 교육을 한다라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 네. 그래도 의무 교육으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하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을 확대를 해야 된다거나 맞아요. 또 미디어를 통해서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노출을 해야 된다거나 네. 그래서 배제시키는 사회 자체를 변화시키는 게 현재의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네, 길었어요. 네. 이쯤에서 노래를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노래를 비틀즈의 네. I Will. 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아이윌 듣고 왔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하기 전에 비틀즈 아이윌 그게 무슨 노래예요? 네네. 라고 세린 PD님이 그랬거든요. 네. 음악이 딱 나오는 순간 알아요. 이게 알아요. 비틀즈 노래였어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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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가 짧았네요. 네, 짧았어요. 좋죠? 네. 네, 맞아요. 좋아요. 그냥 좋아요. 네. 어떤 이유가 없고 그냥 뭐 음. 이게 굉장히 오래 전에 발표된 곡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들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맞아요. 그쵸? 네. 뭐지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그쵸? 힐링되는 것 같아요. 힐링 맞아요. 힐링이라는 단어가 딱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토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저거 무슨 수업하고 있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업 재밌는 수업. 재밌는 수업인가요? 저희 둘만 재밌는 수업 아닌가요? 그런가요? 네. 여튼 그래도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합니다. 네. 네. 자, 이거는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네. 저게 맞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거는 네. 사회복지법에 사회복지법이 아니라 어쨌든 사회복지 관련된 그 다양한 그 법, 그러니까 뭐 저희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저희 나라는 사회복지를 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관련된 사회복지법은 대부분 영국, 미국, 일본, 독일 막 이쪽에서 많이 온 법들이 많아요. 그게 조금씩 이제는 우리나라에 맞게 그게 조금씩 이제는 뭐 이렇게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좀 바뀌기도 하고 했는데 네.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저희가 계속 뭐 장애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장애. 그렇다고 하면은 장애라는 말은 언제 생긴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뭐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비장애라는 것도 최근에 뭐 맞아요. 장애 비하 발언이다라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뭐 비장애가 아니라 뭐 일반인 정상인 뭐 이래 갖고 맞아요. 그냥 장애가 없는 사람은 일반인 또 장애가 없는 사람은 뭐 비정상 뭐 정상인 비정상 약간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인 부분으로 좀 이렇게 이분법화 시켰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장애라는 말은 언제 어떻게 생겼을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그쵸? 궁금해요. 네. 이제 거슬러 아주 한참을 거슬러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에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의 사회복지법의 모태가 되는 법이기도 해요. 네. 1601년에 제정된 엘리자베스 구빈법. 네, 엘리자베스 여왕,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만든 법인 거예요. 엘리자베스 구빈법이라는 게 1601년인데 그럼 이 법을 도대체 왜 만들게 된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이 법하고 장애라는 말은 왜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살짝 들긴 하죠. 네. 그렇죠. 이제 저희도 우리나라도 이제 산업화로 인해서 시골에서 농촌에서 도시로 많이 이주를 했어요. 맞아요. 네, 지금 현재도 뭐 보면은 농촌 같은 경우는 인구가 감소화되고 소멸될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예측하기도 하고 그래서 인구를 얼마만큼 우리가 확대를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큰 과제를 안고 있는데 영국도 역시 산업혁명으로 이제 그 농촌에 있는 분들이 도시로 이제 많이 이주를 하다 보니까 뭐 농촌에서는 당연히 그에 따른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도시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많이 오긴 했지만 뭐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일자리는 있었겠죠. 그렇죠? 일자리는 생겼지만 그 나름대로의 도시 빈민이 많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주를 하고 왔는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막 그렇게 산업화로 인해서 갔을 때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살 곳이 마련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뭐 달동네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뭐 판자촌집 막 이런 것들이 뭐 전쟁 이후에 막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도 마찬가지로 1601년에 산업혁명으로 도시 빈민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됐겠죠. 지도자의 입장에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이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도시에 빈민들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이걸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까라고 해서
구빈법이 탄생이 된 거예요. 이 엘리자베스 구빈법. 자, 지금 산업화의 발달로 농촌에서 도시로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 있지만 다양한 다양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을 하겠다라고 해서 최초로 규정한 정책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혁명이라고 하면은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빨리 많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 사람의 기준을 생산성에 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뭐 기계화가 지금처럼 시스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어떤 기계는 작동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람의 빠른 움직임이나 사람의 빠른 정확도나 사람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세밀함이 굉장히 요했던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게 이 사람의 기준으로 인간 개개인의 가치를 판단하는 가장 큰 기준이 노동 생산성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네. 세린 PD님은 아직 결혼을 안 한 20대예요. 네. 그리고 저는 결혼을 해서 자녀를 키운 50대의 여성이에요. 네. 그러면 네. 그러면 세린 PD님하고 저하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냐? 네. 뭐를 해야 될까? 어떤 음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변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변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근 30년 동안 이게 가사 일을 해왔던 이 주부와 네. 가사 일을 많이 접해보지 않았던 이 지금 세린 PD님의 입장에서 무언가를 음식을 만들 때 누가 생산성이 더 높을까요? 선생님이요. 그렇죠.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바가지 10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A라는 사람은 예를 들면 신체가 건강한 사람은 바가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1시간에 100개씩 만들어요. 근데 여기 어떤 분은 나이가 어린 아동이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 수 없겠죠. 그리고 노인이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 수 없겠죠. 근데 신체가 불편해요. 뭐 다리가 조금 불편하다거나 손이 조금 불편하다거나 눈이 조금 불편하다거나 귀가 조금 불편하다 사람은 네. 아무래도 이렇게 1시간에 100개씩 바가지를 생산해내는 사람과는 조금 다소 차이가 있겠죠. 맞아요. 이게 기준이 된 거예요. 너는 바가지를 잘 만드니까 너는 생산성이 있는 사람. 그리고 세린 PD님은 바가지를 잘 못 만드니까 너는 조금 교육이 필요해. 약간 이제 이런 의미로다가 이제 그게 가장 큰 기준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걸 구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노동 능력이 있는 자예요. 네. 그리고 또 노동 능력이 있는 저는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 세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어떻게 구분을 했냐? 네. 그 인간을 세 네. 가지로 구분을 한 거예요. 노동 능력이 있는 자, 네. 노동 능력이 없는 자, 요보 아동.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노동 능력이 있는 자는 조금 전에 말했던 대로 작업장에서 일을 하는 조건으로 최소한의 구호를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입소를 거부한다. 나 싫다. 내가 왜 여기서 이 일을 해야 되냐. 그러면 감옥으로 보내서 처벌을 받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노동 능력이 없는 자. 왜냐면 이제 국가에서 개입을 한 거니까. 국가에 개입해서 자, 니네가 이만큼 일을 하면은 우리가 니네 다 먹여 살려줄게. 우리가 국가에서 개입을 해서 니네들 그래도 안락하게 살게 해갖고 노동 능력이 있는 자로 구분을 해놨는데 자기는 싫대요. 그러면 너는 감옥으로 가. 그리고 노동 능력이 없는 자는 노인, 여기서 말하는 병자. 여기서 보니까 장애인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구빈원에 수용하여서 보호를 해요. 구빈원? 네. 구빈원에. 그래서 노동 능력이 없는 자리에서 당신들은 그냥 네. 보호만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분류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요보 아동. 요보 아동은 보호자가 없는 24세까지의 남자와 21세까지의 여자는
교육을 통해서 일을 시켜서 보호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장애라는 개념이 생겨난 거예요. 여기 생산성을 최초로 네, 네. 이제 생산성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빨리빨리 생산을 해내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 사회 일원으로 배제가 되는 거죠. 못하니까 너는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이게 보호라고 했지만 보호가 아닌 그쵸. 느낌인데요. 수용해서 보호한 거죠. 네. 왜냐면 이제 국가에서 이거를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명분을 걸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방치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구빈원에서 수용하면서 보호를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양원이나 약간 이제 그런 이제 시설의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쪽에서 이제 수용해서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수용이라고 하잖아요. 네. 수용이라고 하면은 안락한 삶이었겠어요? 아닐 그쵸. 것 같아요. 이게 딱 얘기만 돼요. 저희가 1601년에 살아보지도 않았고 또 영국에 있지도 않았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영국에 가보지도 않은 상황이지만 네. 딱 들었어도 참 암울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서 장애인이라는 말이 이때부터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튼 제가 사회복지사로 네. 일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관련된 이런 법과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할 때 가장 먼저 도입된 영국의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가장 이게 이제 시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라디오에서 무슨 사회복지 전문적인 그런 뭐 얘기를 왜 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왜 그랬을까라는 그런 좀 고민의 시간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 그랬을까? 아, 그래서 그랬다고? 그래서 그랬어? 그래. 그때는 어쨌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이제 산업 사회에 있는 상황에서 뭔가 결과를 빨리빨리 만들어냈을 때 어떤 인정이나 또 어느 기관에 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소속감에 대한 그런 욕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시대에 동시대에 제가 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공감이 되는 네 그런 법인 것 같아요. 네. 네. 여튼 세림 PD님은 네. 뭐 엘리자베스 구빈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네. 어떤 생각이나 뭐 평소에 하지 못했던 그런 또 다른 생각이 떠오른 게 있나요? 저는 네. 이걸 처음에 이제 듣기 전에는 네. 어쨌든 장애인을 이제 규정을 지어서 네. 보호를 해주는 것인가? 그러면 좋은 건가라고 또 생각을 처음 했었는데 이제 다 듣고 보니까 이거를 또 너무 이렇게 구분을 아예 지어버려서 그쵸. 한 곳에 수용을 하고 네. 사실 보호라고 하기에 보호 같지 명분이 않은 보호라고는 하지만 보호의 네. 의미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다른 뭐 이때는 이게 최선이었을지 그렇죠. 모르겠지만 맞아요. 또 다른 차별의 요인의 발달이 그러니까 아닐까? 그렇다고 라는, 보면은 네. 지금하고 큰 차이 없어요. 그쵸? 지금은 이제 지역 사회에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네. 지금도 왜 뭐 장애인이 지나가면 그 시선이 그분이 없어질 때까지 따라간다거나 네. 그리고 왜 지난주에 저희가 이야기했잖아. 아이고 네가 뭐를 하겠어. 뭐 이런 편견들 또 아이고 또 이렇게 또 그냥 네네.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맞아요. 여러 가지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도 이런 부분도 크게 그러니까 변화된 부분 당연히 많이 있겠지만 맞아요. 이게 저희가 딱 들었을 때 생각은 네. 어느 정도는 조금 좀 느낌이 조금 그래도 비슷하다. 지금이랑 그렇게 별반 차이 없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시설 뭐 지금 탈시설 얘기하고는 있긴 하지만 정말 그 온전한 탈시설을 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네. 그 과정이 엄청 고될 거다라는 또 그냥 추측?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1601년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네. 2023년인 지금의 현재의 생각을 했을 때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물론 저희가 한국에서 살고 있어서 한국에 이제
현실을 보고 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다른 곳은 더 좋은 곳도 그쵸. 있다고. 복지 국가들, 북유럽이나 이쪽에 이제 국가들은 또 다른 현재의 모습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모습이고 맞아요. 또 지속적으로 그 변화를 통해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흘리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이 노고를 또 알아야 되고 네. 또 거기에 또 같이 동참을 해야 되고 같은 국민으로서 같이 동참을 해야 되고 같이 목소리를 내야 되고 네. 해야 되는데 여튼 좀 씁쓸해요. 저도 이거를 이제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네. 이제 이 엘리자베스 구빈법에 대해서는 이제 알고는 있긴 있었지만 다시 한번 방송을 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크게 어떤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라는 그런 좀 씁쓸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네. 저희도 뭐 지금 현재 딱 어떤 대상을 딱 구분해서 구분을 해서 그거를 구분화시키고 있지는 않지만 또 표면적으로는 하고 있지 않지만 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약간 그런 또 이게 각자 벽이 현재도 존재하고 있죠. 있다. 네. 네. 벽을 허물어야 되는데 네. 과연 그 벽은 어떻게 허물어야 되는지는 알고 있지만 네. 참 이게 서로 공감하고 이러는 것들이 어려운 것 같아요. 현재는. 맞아요. 그렇죠. 네. 네. 잠시 노래 듣고 올까요? 네. 네, 제 추천곡입니다. 네. 뻔의 We Are Young 듣고 We Are Young.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Give me a second, I need to get my story straight. My friends are in the bathroom getting higher than the Empire State. My lover, she's waiting for me just across the bar. My seat's been taken by some sunglasses, asking about a scar. And I know I gave it to you months ago. I know you're trying to forget, but between the drinks and subtle things, the holes in my apologies, you know, I'm trying hard to take it back. So if by the time the bar closes and you feel like falling down, I'll carry you home tonight. We are young, so let's set the world on fire. We can burn brighter than the sun tonight. We are young, so let's set the world
the bar closes and you feel like falling down, I'll carry you home tonight. 네, 뻔의 위열령 듣고 왔습니다. 네, 듣고 왔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장애라는 말은 언제 어떻게 생겼을까요? 라는 또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째 토크를 진행을 했고요. 네, 뭐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 장애인을 배제시키는 사회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이제 현재 저희가 이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서 같이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런 다양한 계획과 실천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인식을 먼저 바꾸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인식을 바꾼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단순히 그냥 한 번 했다고 인식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자꾸 부딪혀야 되고 자꾸 봐야 되고 그러면서 이 뭔가가 또 다른 생각이 나기도 하고 또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를 또 인식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회는 변화되어 가고 인간도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자꾸 봐야 되기 위해서는 또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면은 네.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 그렇죠? 그래야지 인식이 바뀌어요. 맞아요. 네. 대부분 이렇잖아요. 딱 첫인상 보고 저 사람은 어떨 것 같아. 딱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계속 만나면서 저 사람이 나는 맨 처음에 저렇게 봤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렇진 않더라. 내가 오해였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지 않나요? 그렇죠? 네,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뭐 첫인상을 통해서 그 모습을 그거는 그냥 첫인상일 뿐인 거지. 네. 그게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이렇듯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더불어서 같이 살아가면서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인식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예전 방송에 자꾸 이제 예전 방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 방송에 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도립대 앞에 인도를 확장을 해서 그 의도는 좋았지만 또 거기가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씁쓸했다라는 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은 거기가 이제 인도가 넓어지면서 그냥 넓은 인도에서 끝난 게 아니라 거기 중간중간에 테이블이 설치되어 있고요. 또 나무들이 심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파라솔 같은 것들이 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최근 이제 제가 어제 좀 거기를 다녀왔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 그러니까 불과 한 2주 전, 3주 전만 해도 그 인도가 넓어진 그 모습이 다인 줄 알고 네. 그렇게 이야기도 했고 사람들이 거기다 주차도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은 네. 예쁜 화초들이 심겨져 있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또 공간도 생긴 거예요. 네. 그러면서 딱 떠오른 생각이 네. 딱 본 게 그냥 느낌적으로 약간 청계천 같은 느낌이 든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네네. 근데 이것도 과정이에요. 그렇죠? 뭐 그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오류를 범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오류를 범하는 게 잘못된 거는 아니고 저도 그 또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장애인을 정상화시켜서 사회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게 과거의 모습이라고 하면은 현재는 사회 자체를 변화시키는 게 현재의 모습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인식을 바꾸고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야 되고 네. 봐야 되고 네. 또 모여야 되고 해요. 그리고 또 이 방송을 계속 들으세요. 저는 너무 감사드리죠. 네. 네. 한 분이라도 이 방송을 듣고 그렇구나. 그랬었구나라고 하면은 저는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분이 아니라도 네. 그래도 방송은 계속 할 거고요. 방송은 계속 할 거고 꼭 필요한 방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방송을 진행하고 있어가 아니라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저도 변화돼야 되고 사회도 변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소수의 목소리들이 다 이렇게 조금씩 전달이
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도 네 아주 조금 늦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힘차게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생각을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쵸? 네, 저희가 이제 시간이 되게 금방 지나갔어요. 그쵸? 네. 네. 이제는 뭐 오늘 이제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 음악 들으면서 저희 또 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할게요. 네. 다음 네. 주에 꼭 네. 오실 거죠? 아, 그럼요. 네, 다음 주에 꼭 뵙도록 하고요. 네. 오늘 낮에 날씨가 너무 따뜻하고 좋았어요. 덥더라고요. 맞아요.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너무 더웠어요. 반팔을 입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막 땀을 흘렸거든요. 네. 꽃들도 많이 지기도 하고 또 예쁜 또 파란색 싹들이 또 막 올라오는 그런 시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선곡한 노래는 장범준 씨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이거 옛날에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듣고 또 들어야죠. 그렇죠? 그렇군요. 네. 오늘 운전을 하고 오는데 그 생각이 났습니다. 네. 자, 마지막 음악 들으면서 네. 저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고소하면서도 산뜻하고 질리지 않는데요. 그리고 달콤하기까지 하답니다. 신선한 원유와 연유의 부드럽고 달콤한 풍미. 뭐를 제가 이야기할까요? 네, 라떼를 표현한 말입니다. 이렇듯 똑같은 라떼지만 느끼는 맛은 사람마다 모두 다를 것입니다. 저에게는 라떼는 마시면 잠이 오지 않는 그냥 커피일 뿐입니다. 네, 오프닝 멘트에서 라떼와 마지막 인사말에서의 라떼는 완전히 다르지만 세상이 변하다 보니 동의어로 쓰기도 하죠. 이렇듯 세상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지나치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만 보이는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바빠진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어떤 계절이 너를 우연이라도 너를 마주치게 할까. 난 이대로 아쉬워하다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리면서 아무 말 못하고 그리워만 할까.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생각한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기다리고 때로 지나치고 다시 기다리는 꽃이 피어